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원래는 스튜디오로 모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불 전화로 모시게 됐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양해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변수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경 수정 논의도 나오고 있고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먼저 성일종 의원께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당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예. 특히 이 국가의 재원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희망을 잃은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호황업종에 계신 분들까지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다시 일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이 4차 아주 대규모의 유행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시책에 호응하면서 피해보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2차, 3차, 4차 지원금처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진성준 의원님. 네. 그간에는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채를 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이 5월까지 추가 세수 증가분이 44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예. 때문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과거의 피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 과거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은 3조 원 조금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쩌면 지금이 좀 더 지급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예.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1년 반이 넘도록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면서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날이 돌아오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어느 정도 노리고 지급하는 거니까 네네. 쓰는 걸 좀 나중에 하자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예, 성일종 의원님. 지금 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 소상공인 같은 게 6천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역 예산이 2조 2천억 정도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태워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그 경기 부양 예산 같은 경우 선심성 예산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는 예.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있는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잠정 보류하든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말 이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힘들 때에 국가의 목표에 이렇게 협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예, 말씀하세요. 이미 추경안이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수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비목들을 설치를 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얘기 문제도 논의를 했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어제 본경선에 진출할 6인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진 의원님. 네. 근데 당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예. 후보들이 다시 한번 본경선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또 그에 따른 엄격한 방역 조치인 4단계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당의 경선이 국민의 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예. 후보들마다의 유불리를 계산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떤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4단계 방역 조치가 2주간 실시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짧고 굵게 방역 조치를 취해서 성과를 보겠다고 한 만큼 이 2주간의 4단계 방역 조치 결과를 보고 예.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방역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주 동안. 그러면 2주 뒤에도 이렇게 대유행이 지속되면 그때는 경선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반대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 이야기는? 물론 후보들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초기의 입장과는 달리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한 근거와 상황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보면 알겠고요. 자, 성일종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 이런 SNS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당대표가 또 엄지척을 하면서 잘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 상대 당 경선에 대한 조롱과 폄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롱과 폄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여든 야든 이 경선할 때의 역선택에 대한 설계 문제가 늘 문제가 됩니다. 예.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이제 후보님들 몇 분을 아시니까 문자를 통해서 참여해달라고는 그 이야기를 다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본인이 지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예. 한데 그게 이제 그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아마 저희도 경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아마 지적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함께 아마 대선 기획단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야가 모여서 역선택 설계 문제 있는 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당의 최고위원 당 대표가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한 여당을 비난하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예. 또 여당에서도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야 늘 전 갖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 의원님. 예. 조롱이 아니라면 저는 정색하고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을 먹자면 역선택이 가능한 경선 제도입니다. 예. 그거는 뭐 국민의힘당의 경선 제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역선택이 가능한 경선 제도를 악용해서 상대 정당의 경선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고 또 선동하는 것은 그 도의에 어긋나는 비열한 짓 아닙니까? 예. 또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일반 의사를 왜곡하는 반민주적인 선동이에요. 예. 이건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될 일이지 당대표가 엄지척 해줄 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뭐 법적 대응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법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이거는 업무 방해 혐의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자기 정당 지지 정당과는 무관하게 의사를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 정당의 지도자가 들어가서 누구 뽑아주자라고 선동하라는
제도가 아니질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에도 송일종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테니까 원만하게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던데 기탁금을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우선 그 금액이 높으면 문턱이 좀 높잖아요. 아, 많이들 참여해라. 그래서 참여하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호를 좀 개방적으로 열고 또 이 3천만 원이 또 본경산 들어갈 때는 그 기탁금 자체로서 다음에 추가되는 1억이 올라가게 되는 그 인정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기류를 보니까 당 밖에 있는 분들이 예비 경선 전에 과연 입당을 하겠느냐 이런 의혹은 좀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대선을 하는 데에 야권의 플랫폼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4.7 보선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게 증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저희 당이 중도로의 확장, 세대의 확장, 지역의 확장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큰 그 일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플랫폼에 대한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전에는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 의원님 최근에 그 윤 전 총장의 아내분이죠. 김건희 씨 그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윤 전 총장 도덕성으로 포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아내는 영부인이 결국 된다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오면 안 된다. 검증을 철저하게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한 것들은 뭐 철저한 검증을 해야지요. 또 혹독하게 해야지요. 예. 그러나 논문의 질이 낮고 높은 문제는 학문적인 문제입니다. 예. 또 이 판단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할 일인데 예. 마치 논문이 낮은 것이 후보하고 이것을 등식화한다고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후보를 공격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후보가 어찌 그 배우자의 논문까지 검증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를 아예 반납을 해버렸고요. 예. 또 추미애 후보나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논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준 전 후보님 반론해 주세요. 뭐 윤석열 전 총장 부인 문제는 비단 논문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외에 예. 많은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논문 표절 의혹 문제입니다.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논문 표절이 그것이 설령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관의 도덕성 또 연구 윤리의 치명적 문제로 작동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영부인의 경우는 청와대의 비서실에 제2부속실이 설치되어서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이 다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영부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외국에 순방을 나갈 때도 영부인이 동행해서 정상 부인들과 외교 활동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될 사람들 또 가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원님. 제가 볼 때 뭐 검증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 개념에서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이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모든 부인들 다 그동안 썼던 논문들 다 검증할 겁니까? 그래서 이 논문을 써가지고 이분이 공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이득을 받다든지 사회 통념상
그 기준을 넘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비열한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죠. 그 성우님 말씀처럼 아내 되는 사람이 논문을 표절을 했다고 용부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국민들이 그게 문제 있다고 하면 또 안 찍어줄 거니까요. 그걸로 정리합시다. 이 토론은. 자 그리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유승민, 하태경 두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예비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더 나아가서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특히 여성층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이준석 대표 또 유승민, 하태경 두 분의 말이 지지율을 좀 빼본 거 아니냐,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야당의 후보들은요.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테이블에 올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게 바로 폐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을 여론화시키고 그에 따른 그 보완책을 또 강구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건데 여성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사건이 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여성부 가족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 하는 교육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랬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통일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한번 대응을 못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되어도 한번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이름만 있는 부서로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정부의 기능들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폐지고 안 폐지고는 다음 정부의 몫이고요. 예. 또 그 당시에 다음 정부에 가서 인수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또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성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없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부는 그 자체로 필요해서 전치되어 왔고 또 유엔에서도 1995년도에 여성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국가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성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 여성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잘 못하고 있으니 없애자. 통일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어디 비단 통일부만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상대가 호응해 오지 못하면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꼬이는 기가 다반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보강해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야지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못했으니 없애자.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 못하니 없애자. 이게 정말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정말로 의아합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 여성가족부나 통일부가 정말로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해드려야 될 때 그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많은 이런 피해를 봤었을 때 이 정권에서 임명된 그 고위직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저는 우선적으로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지금 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유추가 돼야 되겠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으로 여성계의 비판이 막 오르고 당 내에서조차도 반론이 나오니까 통일부 폐지를 얘기하면서 작은 정부론으로 새로운 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꼼수가 벽에 부딪힌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진 의원님 이게 꼼수가 아니고요. 정말 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 우리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박원순 이런 사건 났었을 때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예. 보호했어야 돼요. 자, 성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근데 어쨌든 진성준 의원 이야기처럼 지금 통일부 폐지하자, 여성부 폐지하자 이런 발언들이 당내에서 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저희가 결정된 바도 없고요. 예.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당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은 이 정부가 잘못할 때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안들을 내는 것이지요. 예. 또 그런 것들이 총의를 모으는 게 당론이고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이 정권에서 문제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네.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중도 확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중도 확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지층 결국 집토끼들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선거를 앞두고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불필요한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모멸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당 대표께서도 어휘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나 단어를 선택하는 데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열띤 토론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